자, 인사합시다. 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랜더너에서 부동산학 개론 강의하는 이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 전원 합격 올리론 프로젝트, 합격열차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올인원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어떤 과정들을 소화하시면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인원이란 단어는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예전에 왜 요즘은 그렇게 또 잘 쓰지도 않습니다만은 뭐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뭐 그게 올인원이죠, 그죠? 예. 아니면 그 커피 믹스, 커피도 있고, 프림도 있고, 설탕도 있고, 뭐 그게 올인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면 스킨하고 로션을 하나로, 이게 올인원입니다. 우리 올인원 교재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인 핵심 이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되는 기출 문제, 게다가 기출을 응용하는 예상 문제까지 이렇게 3종 세트가 올인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3종입니다. 첫 번째는 핵심 이론, 두 번째는 기출, 세 번째는 예상 문제, 기출을 응용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과 반드시 풀어봐야 될 기출 문제와 그다음 고득점으로 가기 위한 예상 문제까지도 모두 다 이 올인원 교재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감히 전원 합격을 잡았습니다. 전원 합격 올인원이고요. 우리 수업 컨텐츠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올인원의 교재, 교재가 구입이 되셔야 됩니다. 교재를 들고 이제 수업을 들으셔야지 교재 없이 수업을 듣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하는 강좌는요, 올인원 테마, 올인원 시크릿 테마 특강입니다. 시크릿 테마 특강. 시크릿 테마 특강은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우리 교재 테마별 진행이 될 거예요. 테마별. 부동산학 개론 같은 경우는 테마가 62개가 있거든요. 62강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강좌는 한 20분 정도로 끝나는 강좌도 있을 거고요. 어떤 강좌는 1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 강좌들도 있을 겁니다. 테마별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시다가 예컨대 나는 34번 테마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럴 때는 34번 테마만 다시 이제 찾아서 쉽게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시크릿 테마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시크릿 테마 특강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해는 됐는데 조금 더 심화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들, 아니면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별 들어가야 됩니다. 올인원 라이브. 요거는 이제 유튜브로 진행이 될 거고요. 유튜브로 진행이 될 거고, 물론 이제 우리 요 상품을 구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강좌들이 됩니다. 요 강좌의 특징은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앞으로 라이브에서는 우리 줄여서 올라라고 합니다. 먼저 들어보신 분들 알죠, 그죠? 올라. 스페인어로 안녕. 올라. 요 라이브 강좌에서는 이제 원래 초반에는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대폭 좀 양을 좀 줄여서 압축적으로 1시간 한 10분 아니면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헷갈리는 것. 우리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지문이 5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런데 이제 1번, 2번, 3번까지는 확실히 옳아요. 그래서 확실히 옳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문 5개 중에서 배제가 되는데 4번 아니면 5번이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요 단계까지 가는 것도 힘이 드는데 그 단계까지 가서 마지막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번 찍으면 답은 5번이고 5번 찍으면 답은 4번이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 헷갈리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헷갈리는 부분에 대한 완벽한 정리. 그리고 과목별로 이렇게 고득점을 해야 되는 과목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죠? 예컨대 1차 과목은 둘 다 좀 고득점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0점, 아니면 그 이상의 점수를 확보하시면 안정적인 1년 동안의 수험생을 운영이 좀 가능할 거고, 2차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개사법이라든지 아니면 지적법이라든지 이렇게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들은요, 이렇게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약간 어렵게 출제를 한다 하는 내용들까지 맞출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킬러 문항, 킬러 문항에 대한 내용 정리도 하셔야 될 겁니다. 사실 그 수학 능력 시험을 예를 들어 보면요,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 하고 첫 수능이었거든요. 올해 2020 올해 수능이 아니고 2023년 수능이. 그런데 오히려 난이도로 높아졌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킬러라는 것은 난이도 상짜리, 조금 높은 난이도까지도 한번 대비해 보자라는 취지로 라이브를 진행을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과목이 바뀌면서 매일매일 진행이 되는 강좌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듣는 사람은 없다. 듣는 순간 요거 참 수업을 마치 가위하듯이 옆에서 잘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크릿 테마 특강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라이브로 보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1월 달부터 진행되는 라이브에서는요, 이렇게 빵꾸를 진행을 할 겁니다. 빵꾸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빈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빵꾸 빈칸 라이브에서 진행하는 빵꾸 빈칸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환되는 경우,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무슨 여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여가라고 합니까? 이거 무슨 여가냐면 이거 하향 여가예요. 그러면 여가 현상을 판단할 때는요, 원래 누가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누구 사용으로 전환되는지가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저소득층이 사용으로 전환되었으니까 하향 여가다. 당연히 시험에 어떻게 나올 거다? 고가 사용하던 주택이 저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상향 여가라고 출제를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된다? X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응용력을 좀 높여드리는 과정이 우리 올라에서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올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요, 그 시크릿 테마 특강에서는 62강을 모두 다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62강을 모두 다 수업을 진행할 건데, 올인원 라이브는 이제 우리 8월 달까지만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8월까지만. 우리가 보통 1년이 몇 주죠?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우리 주식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단어가 52주 신고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몰라? 52주가 1년입니다, 1년. 그러니까 1년을 다 해도 52강밖에 안 되니까 62강을 다 하는 것은 올라에서는 다루진 않을 거고요. 올라에서는 62강 중,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많은 거,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많은 거, 헷갈리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거? 킬러 문항. 요 세 가지를 모아서 수업을 진행할 거다. 수업 핵심은 빈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좀 해결하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이제 질문 같은 거, 질문 답변 같은 것들을 받고, 사전 질문 같은 것들도 제가 질문을 받아보고, 요 질문은 참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만 질문 받고 답변하기 좀 이렇게 아깝다 싶은 질문들을 모아서 요날 올라에서 공개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할 건 일단 뭐를 준비하시고요? 교재 준비하시고요. 교재를 일단 구입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시크릿 테마 특강을 일단 요 밑에 라이브와 관계없이, 올라와 관계없이 무조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2강을 업로드 되는 대로 계속 열심히 들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열심히 들어주시다가 매일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시에, 몇 시에요? 3시, 3o'clock 3시에는 올라를 통해서 우리 테마 특강 수업 들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거 한 번 더, 헷갈리는 거 한 번 더, 킬러 문항 한 번 더, 빵꾸 우리 빈칸 노트를 통해서 좀 활용 한번 해보자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 진행하는 수업인 시크릿 테마 특강에서는 62강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다루어 드린다 하는 것을 먼저 좀 기억을 하시고요. 대신 요거 강의들은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막 이렇게 사실은 막 모든 수험생들이 이해할 때까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혹시 이해는 했다 하더라도 너무 중요한 파트들, 시험에서 좀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내용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우리 수험생들이 헷갈릴 만한 거. 사실 저희는 여러분들이 뭐를 헷갈려 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이도 상자리도 좀 맞출 수 있어서 고득점을 도모해보자 하는 킬러 문항까지를
우리 온라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3종을 항상 기억을 하셨다가 교재 준비, 그럼 여러분들은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는 시크릿 테마 특강을 좀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라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 특히 어떤 부분이요? 중요 부분, 헷갈리는 부분, 난이도 상짜리 부분을 좀 보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전원 합격, 온라 합격 열차를 여러분들이 한번 탑승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합격의 그날까지 저희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목차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전원 합격 올인원. 우리는 부동산학 개론 이제 우리 시크릿 테마 특강을 진행을 할 건데요. 목차는 62개의 목차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요. 이 책의 차례를 좀 보시면 총론에서는 4개 테마를 볼 거예요. 총론에서는 4개 테마. 개념, 분류 2개, 그다음에 부동산의 특성. 경제론에서는 테마가 좀 많네요. 그죠? 한 8개 테마. 수요 공급, 변화, 균형, 그다음에 계산, 탄력성, 계산, 경기 변동과 거미집이론. 중요도는 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이 이제 시장론이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시장론 출제 비중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시장론은 부동산 시장, 효율적 시장, 주택의 여과, 지대, 도시공간, 입지선정 2가지, 계산까지는 3개네, 그죠? 정리를 하실 거고요. 정책론에서 테마 한 7개 정도를 좀 보시게 될 겁니다. 정부의 개입, 정책수단, 외부효과, 지역지구제, 각종 부동산 정책, 임대주택 정책의 조세 정책을 진행을 할 거예요. 테마 5번째가 이제 바로 부동산 투자론이 되겠죠. 투자론은 직전 시험이었던 34회 시험에서는 8문제나 출제가 되었던 상당히 중요한 파트고 난이도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우리 아까 온라에서는 투자론 같은 경우는 좀 집중적으로 해부를 해드리겠죠. 그죠? 예. 어쨌든 지렛대, 위험 수익, 처리 관리 방법, 포트폴리오, 화폐 시간 가치, 현금 수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DCF법과 그에 대한 계산,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과 그에 대한 계산에서 여러 가지 테마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부동산 금융론에서도 한 8개 정도 테마를 좀 우리가 진행을 할 거예요. 부동산 금융, 고정 변동금리, 돈 갚는 방법, 그와 관련된 계산, 주택연금, 부동산 증권, 프로젝트 금융과 부동산 투자사 리츠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할 겁니다. 7번째 편에서는요, 우리 부동산 개발론인데 일단 개발 관련되는 걸 4가지 정도를 볼 겁니다. 개발, 신개발, 재개발, 개발 유형, 민간 투자 사업 방식. 관리에 대해서는 2가지를 볼 거예요. 관리 유형, 관리 방식, 생애 주기와 임대차 유형, 그리고 마케팅 이렇게 해서 끝나고요. 마지막 테마가 감정평가론입니다. 감정평가론도 투자론과 더불어서요, 우리 부동산학 기론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파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분류, 가격이론, 지역 개별 분석, 감칙 2가지를 볼 겁니다. 3방식, 7방법과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그리고 난이도가 가장 높은 원가, 비교, 수입 방식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해서 62개 테마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62개 테마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 이름은 뭐라고요? 시크릿 테마 특강. 시크릿 테마 특강은 테마 한 강당, 한 개당 무조건 한 강씩 수업을 진행할 거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58번 테마가 궁금하다. 그러면 58번 테마만 찾아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시크릿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1번부터. 사실 제 수업이 원래 이제 우리 정규 수업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농담도 많이 하고, 물론 제가 수업과 관련 없는 농담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농담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 좀 졸리면 이렇게 졸음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좀 하고, 아니면 뭐 시험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하고, 아니면 부동산 정책들에 관한 얘기도 합니다만은 요 올라 시크릿 테마 특강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좀 빼겠습니다. 좀 이렇게 담백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농담이나 그런 것들은 쏙 빼고 정말 좀 간절하게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드린다는 측면에서는 저 농담이나 이런 부분을 좀 쏙 빼고 온리 수업만, 철저하게 수업만 진행하도록 할 거니까요. 혹시 이종호의 어떤
재밌는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나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한번 그 힐링을 하시고요. 우리 올라 시크릿 테마 특강에서는요, 온리 수업만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개념 파트는 좀 간단하니까요, 좀 빠르게 한번 테마 1번부터 지금부터 올라 시크릿 테마 특강 출발합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은 출제 가능성은 한 60%, 그러니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 쟁점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니까 법경기의 부동산과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복합 부동산을 좀 비교하셔야 됩니다. 토지 정착물 중 독립 정착물과 부동산 정착물 중 완전 동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볼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은 세 가지가 결합된 부동산입니다.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때 법률과 경제를 묶어서 형체가 없다라고 해서 무형적 측면이라고 하고요. 기술적 측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물리적 측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얘만 유형적 측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술적 측면에 동의하는 뭐라고요? 물리적 측면 해도 되고 얘만 유형적 측면 해도 되는 겁니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5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술적 측면에서는 또 4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는 협의 부동산이라는 것과 광해 부동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협의 부동산은 말 그대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민법 9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이라서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토지하고 그 정착물만 부동산으로 바라보는 것이 협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이 되는 거고요. 광해 부동산은 방금 얘기했던 협의 부동산을 받고 준부동산, 의지의 부동산이 추가되는 겁니다. 준부동산, 의지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의 기계 종류가 있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재단 종류가 있고요. 어업권, 임목 등의 기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의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재단, 어업권, 임목 등의 기타가 준부동산이고, 협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광해는 뭐를 포함하니까? 협의 부동산을 포함하니까 협의 받고 준부동산이 추가되는 거예요. 따라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에도 있고 광해에도 있는 겁니다. 협광해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준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만 있으면 협의와 광해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지. 둘 다 있는 거니까. 준부동산이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5개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3본 너무 생소해요. 3본 생소상, 3본 생소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3본 생소상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3본 생소상, 3본 생소상. 오케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 공자는 위환자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자, 위환자. 공간, 자연, 위치, 환경입니다. 이때 자로 출발되는 게 몇 개? 3개 있습니다. 자산도 있고, 자본도 있고, 자연도 있는데, 자산과 자본은 무슨 측면? 경제적 측면이죠. 하지만 자연은 기술적, 물리적 측면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 협의 광해가 뜨면 법경기 중에서 뭐요? 법. 3본 생소상,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뜨면 법경기 중에서 경. 그다음에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공자, 위, 환이 뜨면 기술적, 물리적, 유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는 대표적인 생산재입니다. 토지가 관광용이나 위락용으로 사용될 때는 소비재로 사용될 수도 있다. 둘 다 쌉 가능만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는 일반적으로는 생산재지만 소비재가 되는 경우 얼마든지 있다. 관광용, 위락용 같은 경우는 토지가 최종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표현상의 특징만 기억하시면 돼요. 방금 봤었던 것은 무슨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얘랑 구분해야 될 게 복합부동산입니다. 자, 복합부동산 들어가기 전에 아까 했던 거 준부동산 좀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준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요,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의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재단,
어업권 임목 등의 기타가 있습니다. 준부동산들은요, 부동산에 준하에 취급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저당권이나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도 있어요. 부동산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모든 준부동산이 아니라 딱 두 개, 임목하고 재단하고, 그래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준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합부동산은 누구와 누구를, 토지하고 그 위에 있는 정착물, 건물을 결합된 상태, 하나의 일체로 취급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해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부동산이 있는데? 복합부동산이 있는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3대 측면의 부동산은 말 좀 길게 하셔요. 4글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두 개만 결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 좀 짧게 하세요. 복합부동산 이렇게. 법경기는 복합 개념, 토지 건물은 복합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부하셔야 됩니까? 3개 나오면 말 길게, 2개 나오면 말 짧게. 법경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것은 복합부동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하시고, 이번에는 토지 정착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토지 정착물은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종속 정착물인데 독립 정착물도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 정착물을 위주로 공부하실 건데, 종속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담장, 축대, 교량, 국어, 단연생 식물처럼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 위에까지 소유권이 미치는 것, 즉 토지 소유자와 정착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없어 하는 것이 종속 정착물이라면, 독립 정착물은요, 토지 소유자와 정착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는 것. 법적으로 토지 소유자 따로, 정착물 소유자가 따로 될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고요. 이 독립 정착물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몇 개 있다고요? 4개 있다고요. 4개. 이 4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건물이요. 두 번째는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류 과실이요. 세 번째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등기된 임목이요. 네 번째는 타인 토지의 경제학 재배한 농작물. 이렇게 4가지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요? 건물. 두 번째는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류 과실. 세 번째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겠네. 미분리 과실은 뭐만 되고, 명인방법만 되고, 수목은 뭐도 되고, 명인방법도 되고, 뭐도 되는데, 등기도 되는데, 명인방법 갖추었을 때는 수목이라 부르고요, 등기되었을 때는 임목이라 부른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타인 토지입니다. 타인 토지. 타인 토지의 경작 제외되고 있는 농작물, 요 4가지가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싹 다 정착물인데 동산으로 처리되는 거, 아예 동산으로 처리되는 게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임차인 정착물, 누가 설치한 거? 임차인이 설치한 거. 그다음 뭐요? 경작 수확물. 그다음 뭐요? 가식이나 이식 중에 있는 수목. 요 3가지는요 완전 동산으로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독립 정착물은 몇 개 공부하시기로 했고, 4개 공부하시기로 했고, 완전 동산으로 처리되는 게 몇 개로 공부하기로 했어요? 3가지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교재 페이지를 뒤로 말고 앞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앞으로 넘겨서 우리 교재 페이지 14쪽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합니다. 14쪽. 자, 우리 무슨 부동산과 무슨 부동산 구분하기로 했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구분하기로 했죠. 법경기 3개 결합이 되면 무슨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토지 건물 일체로 처리되면 복합부동산. 협의하고 광의로 구분하는 것은 법률적 측면에서의 구분이고요. 구분 기준은 준부동산이라 그랬죠. 경제적 개념은 3본? 3본은 너무 생소한데? 3본 생소상? 경제적 개념이었고, 공자는 위환자인가? 공자 위환? 이런 말이 뜨면 기술적 개념이 됐죠. 토지 정착물 중 독립 정착물 몇 개? 4개. 부동산 정착물 중 동산 몇 개? 3개. 이렇게 하시고 독립 정착물 4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요? 건물. 두 번째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세 번째,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네 번째,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동선으로 처리되는 거 몇 개? 세 개. 누가 설치한 거? 임차인 정착물. 그 다음에 경작 수확물. 그 다음에 옮겨지기 전에 잠깐 임시로 심어놓은 가식 중인 수목.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기출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을 찾아라 그랬고 30회 때 출제가 되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먼저 우리 이런 거 공부하시는 방법은요, 다 보지 말고 경제적 개념만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경제적 개념은 3본 생소상, 3본 생소상, 산본 생소상. 뭐 상품 빼고는 다 나와 있네, 그지? 그러면 기역, 니은, 니을, 비읍. 한 번 더. 기역, 니은, 니을, 비읍. 요 네 가지가 경제적 개념이고요. 기술적 개념은 공자위환자, 공자위환자. 여기는 지금 환경 빼고 다 나와 있네, 그죠? 디귿, 미음, 시옷이 물리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빠져 있는 게 혹시 법률적 개념이라고 했다면 협의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 및 거정청물이 나온다든지, 광해 부동산 해서 토지 및 거정청물을 받고, 토지 및 그 정청물을 받고 준부동산이 추가가 되면 광해 부동산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개념 5개, 3본 생소상, 기술적 개념 4개, 공자위환자, 법률적 개념 2개, 협의부동산과 광해부동산. 이렇게 개념 정리를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번의 정답은 2번이요. 1번 문제 클리어. 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저 중요한 거, 토지정착물 중, 토지정착물은 종류가 몇 개 있다 그랬지? 2개 있다 그랬지? 종속이 있고 뭐가 있다? 독립이 있다. 종속은 눈길도 주지 마시고 독립 몇 개? 4개. 독립 4개를 기억하셨다가 그게 아닌 것들 찾아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가 있다 그랬죠? 건물 있다 그랬죠? 두 번째 뭐가 있다 그랬죠?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또는 등기된 임목, 그리고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요 단어만 보고도 독립정착물 4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요? 건물. 두 번째는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 세 번째는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네 번째는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그래서 요거 건물 독립입니다. 그리고 등기된 임목 독립입니다. 그리고 명인방법 갖춘 수목 독립입니다.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요거 독립입니다. 빠져 있는 게 하나 있네, 그죠? 명인방법을 구비한, 명인방법을 구비한 뭐가 빠져 있어요? 미분리 과실, 미분리 과실 빠져 있고. 참고로 요 임목하고 수목은 한 세트입니다. 그럼 국어는 당연히 종속적인 정착물이지 독립적인 정착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은 몇 번이요? 3번이요. 하실 수 있겠죠? 독립 4개 아닌 거, 독립정착물 4개 아닌 것을 구하시면 종속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33회 문제입니다. 토지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정착물은 종류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까 2번 문제 살짝 보고 올까요? 토지정착물 4개 있다 그랬죠? 토지정착물 2개 있다 그랬죠? 종속 아니면 독립 있다 그랬죠? 그럼 일단 토지정착물이니까 하나는 뭐야? 종속, 또 하나는 독립. 근데 아예 이게 아닌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럼 뭘 찾으라는 얘기냐면 동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립은 몇 개 있다 그랬고 4개 있다 그랬고, 종속은 그 외라고 했고, 동산이 몇 개 있냐면 3개 있습니다. 3개. 하나는 임차인 정착물, 또 하나는 경작 수확물, 또 하나는 가식 중에 있는 수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가식 중에 있는 수목이 되겠죠. 그러면 국어, 단연생 식물, 교량, 담장은요 종속 정착물로 들어갑니다. 한번 다 써볼까? 국어, 단연생 식물, 교량, 담장은 종속 정착물. 독립 정착물은 뭐야?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예 토지 정착물이 아닌 것은 동산을 찾아라는 얘기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34회 때 나왔던 문제.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민법상 부동산, 동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법상 부동산은요, 협의의 부동산 그러셔도 되고, 좁은 의미의 부동산 그러셔도 되고, 무엇이라고 하셔도 되고, 토지 및 거정청물이라고 하셔도 되고. 1번 맞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성, 수급 조절, 시장 정보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그 부동산 경제적 어떤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놈들이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게 핵심이죠. 자,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 같은 말,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은 4개 있다 그랬죠? 뭐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논이 나와야 되고요. 지금 나와 있는 3본 생소상에 해당되는 자산과 생산 요소는요. 그 위에 무슨 측면? 경제적 측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3본 생소상은 경제적 측면. 오케이. 답은 3번이고. 우리 준부동산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준부동산은요. 공시방법을 뭘로 함으로써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원래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 같은 애들을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공간의 측면은 3차원 공간이라고 해서 지하, 지표, 공중 요 3개를 다 포함하는 것을 우리는 몇 차원 공간? 3차원 공간이라고 한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기출을 4개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5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사실 얘는 기출 문제는 아닌데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측면에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일단 4번과 5번은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4번, 5번은 제목이 바뀌었다. 토지하고 건물 요게 일체로 처리되는 것은 복합부동산이고요. 요게 복합부동산이고 법경기가 뜨면 요건 말이 길기 때문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산이 있고 자본이 있고 자연이 있다고 했는데 자산과 자본은 3본이니까 경제적 측면이지만 자연은 기술적 측면이라 그랬죠. 그래서 1번, 2번은 요 자본 자리하고요. 자본 자리하고 자산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야지 죄송합니다. 자연 자리와 자연 자리와 자산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야지 3본 생소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공자 유한자가 되는 겁니다. 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토지 및 거정착물을 하는 게 협의의 부동산이고요.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준부동산에 들어가는 거고 요들을 합치면 광의의 부동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맞습니다. 협의 강의를 표현하는 표현상의 특징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 오케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예상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예상 문제. 자,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 부동산. 일단 협의 부동산이 법률적 개념이 맞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하고요. 토지 및 거정착물을 말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뭐예요? 등기고요. 동산은 공시방법이 뭐예요? 점유입니다. 그래서 공시방법이 부동산과 동산은 다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뭐라 그랬죠? 협의의 부동산과 뭐를 합쳐서 의지의 부동산을 합쳐서 복합부동산이 아니라 이거는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뭐가 복합부동산이냐면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게 복합부동산이고요.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 합치면 무슨 부동산? 광의부동산. 자본, 자산 등과 함께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으로 분류가 된다. 아니죠. 자본, 자산은요. 경제적 측면이고요.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3번 지문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다 틀린 지문들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의지의 부동산 합쳐서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요까지는 법률적 측면이고요. 오케이. 자본 자산은 또 경제적 측면이고요.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등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요. 준부동산은 물건 변동을 등기나 등록 수단으로 하는 동산 등을 포함한다. 예, 그렇습니다. 준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요. 공시방법이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령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임목 좋아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재단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대표적인 준부동산입니다.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게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같은 것들도 대표적인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답은 3번입니다. 2번.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다른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은 물리적. 같은 말로 뭐라 그랬죠? 기술적. 오케이. 부동산의 절대적 위치는 움직일 수가 없겠죠. 이거는 부동성 때문인 거 맞습니다. 토지는 대표적인 생산 요소면서
얼마든지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바른 말 하네요.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가지고는 무슨 부동산이라고 한다?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5번처럼 법경기, 여기 기술적 측면이죠. 합쳐서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복합 무슨 부동산?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감정평가다 시험에서 기출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법경기는 세 개 결합되어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토지 건물이 결합된 것을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한다 그랬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답은 몇 번이요? 5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구분할 줄 아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3번 문제.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부동산과 준부동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출발합니다. 신축 중인 건물은 사용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토지의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 요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독립정착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독립정착물. 독립정착물 몇 개 있다 그랬죠? 4개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건물, 두 번째는 명인방법을 갖춘 및 분류가시,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축 중인 건물, 건물은요 당연히 토지의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취급된다. 뭐 없이도, 사용 승인 없이도, 심지어 등기도 없어도 돼요. 신축 중이어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주벽, 기둥, 지붕 요 3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소원이 뭐죠? 건물주죠. 건물주가 돼서 친구한테 자랑하는 겁니다. 야 이건 내 건물이야. 죽이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물주가 돼서 친구 앞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건 내 건물이야. 내 건물 죽이지. 죽이지만 완성이 되면 사용 승인이나 등기 없이도 건물로 본다. 주벽, 기둥, 지붕입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입니다. 당연히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요. 토지와의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독립정착물이고요. 하지만 토지에 정착된 담장은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종속적인 정착물입니다. 독립정착물이 아니죠. 국어, 단연생 식물, 교량, 담장 이런 놈들은 대표적인 토지 정착물입니다. 그런데 3가지가 있다 그랬죠. 가식 중인 수목, 임차인 정착물, 그다음에 경작 수확물 이런 것들은요. 동산으로 아예 취급된다. 동산으로 취급되는 몇 종? 3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답은 몇 번이요? 4번이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임목. 자, 임목은요. 대표적인 독립 정착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분리 양도가 쌉 가능하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와 이거 소유자가 달라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무슨 정착물이니까 독립 정착물이니까.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맞는 답으로 고쳐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맞는 답으로 고쳐서 읽어 드릴게요. 1번. 신축 중인 건물은 사용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해야 되는 거고요. 2번. 개개의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라고 해야 되고요. 3번. 토지에 정착된 담장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해야 되고요. 4번 맞는 말이죠. 특히 가식 중인 수목,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은요. 동산으로 취급되는 거 맞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임목은 토지와는 독립한 걸로 다루니까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 문제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 부동산의 개념, 법경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토지 정착물 중 종속 정착물, 독립 정착물, 그리고 아예 동산. 같이 따라해 볼까요? 토지 정착물 중 종속 정착물, 토지 정착물 중 독립 정착물, 그리고 동산. 요 3개로 나누어서 구분해 봤고, 독립 정착물은 또다시 4개, 동산은 3가지로 정리를 해 봤으니까요. 문제풀이 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째 시간에서는요. 부동산의 분류, 토지 용어로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시간 우리 올라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해봤고요. 테마 1번에 대한 내용을 클리어 해봤습니다. 올인원으로 핵심 내용,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 다음에 예상문제까지. 이제 슬슬 입질이 오십니까? 슬슬 입질이 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씩 내용 정복이 될 거고, 그 중에 중요한 내용, 헷갈리는 내용, 킬러 내용은요 우리 라이브 시간에도
매주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을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빨리 올라 합격 열차에 탑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2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